왜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아픈 상황들, 내가 아픈 고통들, 내가 느끼는 불안감들, 그런 게 나한테는 지금 현재 있는 거라. 그래서 현재를 헤아려야지 자꾸 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나는 지금 괴로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려라? 내가 그런 교법들은 이해를 잘해야 된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팔을 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보이라고 쓰는 건데 여러분들은 나 따라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 의도와는 다른 거야. 아, 이 진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앵무새처럼 하게 되면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 응?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냐? 물론 이제 인가로 받아들여서 돌리고 돌려서 그거를 그래, 인가겠지 하고, 인가겠지, 모르지만 인가겠지 하고 참고 참고 참아서 수용하려고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지만 그 원수를 보고, 아, 나를 죽인 사랑하는 나의 또 다른 아들이야. 뭐 이렇게 마음이 나온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불가능한 얘기. 근데 성자들은 가능하다고 본단 말이야. 왜?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한 게 처음부터 사랑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배우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놔두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키우고,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다가, 나중에는 정말 내가 다 사라지고 온통 우주에 충만된 사랑을 가득한 나를 발견했을 때, 그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떠난 모든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을 보되 인간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원수를 사랑한 거지. 어떻게 고통받는 사람이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고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고, 그거는 이 법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이해를 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저께인가 뭐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어, 내가 뭔가를 성취할 때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취라는 게 쉽게 해서 내가 아침 6시 맨날 일어나다가 어느 날 술 한잔 먹고 밤늦게 떠들다가 새벽에 늦게 자서 오늘은 모르겠다고 푹 잤는데 8시 일어날 때마다 약간 긴장감과 어떤 고단함으로 계속 일어났는데 어느 날은 너무 푹 자고 기분 좋게 자니까 이 뇌에서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행복감이 온다. 이렇게 하면서 기질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선택에 대한 어떤 편안, 기분 좋은 어떤 나태함에 대한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버리는 뇌는 아, 이게 좋구나 하고 아, 내일도 6시 눈 뜨지 말고 그냥 푹 자야지. 그렇게 하다가 이 행복감을 또 느낄 거야 하고는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는 거야. 이 뇌라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 몇 번, 한 2, 3일만 푹 자다가 그 다음날부터 되면은 그 늦잠 자는 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도파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또 반복하면 또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도파민, 이 에너지 활성화, 단기적인 어떤 성취감을 얻으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성불재중,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도 못할 걸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서 뇌에서 피곤함과 뭔가 단절과 뭔가 이건 안 되는 거라는 어떤 그런 게 딱 되면서 아예 목표는 잡았지만 안 한다는 거야. 기쁘지 않으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하면서 성취를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맨날 무의 얘기하고 노후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수님들은 아,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편하게 살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러분한테 무의로 사세요. 내려놓으세요. 놓고 나면 다 보입니다. 놓고 나면 우주가 보이고 삼라만상이 보입니다 했을 때 그게 나아지나요? 그게 나아지나? 안 나죠?
안 나죠. 왜? 저는 그 마음을 놓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아침마다 선할 때마다 그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시간, 한 시간 반을 끝없이 내 그 없는 자리에다 마음을 두려고 엄청난 난 노력을 한 거예요. 노력을 해서 얻은 거지. 가만히 그냥 이, 이 에너지 세계는, 이 물질의 세계는 내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일해요. 내가 아시는 부자들 만나보면 정말 열심히. 자기 그 바운드 돌아다니면서 그 임대어 가는 커피숍들 일부러 다니면서 커피 사주면서 그 사람한테 정보도 얻고 팔아주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뭐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잘 되는 집은 월세를 좀 적게 받고 해가지고 계속 집에 붙어 있게 하고 막 수많은 전략가 그리고 그 관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노력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물질계 법칙이야. 뭔가를 해야 에너지를 굴려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이게 물질계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이 의식의 세계도 똑같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내 의식은 맨날 똑같은 의식으로 가. 근데 내가 이걸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법신의 세계에 힘을 얻는 거고, 이 나타난 사은의 세계는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게 이게 사은의 세계예요. 없는 세계든 있는 세계든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해 가면서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가지고 능이 될 때까지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겁나게 노력하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내가 그때까지 애를 안 써도 스스로 자본이 돌아가듯이 이 마음도 그런 원리로 가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뭐 쉬운 거 없고 그런 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거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성불 너무 어려워요. 원수 사랑 너무 어려워.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사랑, 작은 것으로부터의 나의 통찰, 작은 것부터의 나의 성취. 그거를 반복해서 에너지를 확 굴려 나갔을 때 내가 어떤 세계든 성공을 이룬다. 공의 세계는 놓으면서 성공을 이루고 유의 세계는 열심히 일심으로 들여서 공을 들여야 이루어지고 이 두 가지를 반복하지 않는 한 어, 나의 삶에서 성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가다가 일로 가버렸네. 예, 그러니까 우리, 우리 효진님도 사실은 힘들면서 노화졌기 때문에 얼굴이 좋은 거야. 만약 힘듦을 계속 붙잡고 있었으면 막 지금 막 얼굴에 막 그 오만 그 어두움과 괴로움이 있을 텐데 얼굴을 보니까 낫단 말이야. 낫어. 그게 중요한 거거든. 사람이 왜 경계를 통해 크고 저기 그 군인이 전쟁을 통해서 크냐면 그 경계를 이기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 그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 내가 새로운 삶을 살려 그러면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 안 그러면 똑같은 삶을 살아. 그 우리 어제 교도님 한 분이 자기 그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뭐 이 친구가 이제 좀 고등학교 때 좀 놀고 뭐 그랬나 봐요. 놀고 이렇게 남자들도 좀 잘 만나고 좀 이런 사람인데 지금 60이 넘어서 만났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똑같으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 했던 모습, 고등학교 했던 성향, 고등학교 했던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왔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남의 얘기겠죠.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요. 누가 스승이 있어서 나의 의식을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한 채로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제가 언뜻 정신이 밝아서 한번 사람을 쳐다봤을 때 그 사람이 전생을 봤는데 이 생과 전생이 똑같이 살더라. 이게 미안하지만 진실이야. 그래서 부처님 법 만났을 때 공부하라는 거야.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한 채로
수천 번, 수만 번, 수백 번을 윤회하면서 계속 변할 때까지 진리가 계속 시련을 줘. 근데 그 변할 마음이 없으면 남들은 쉽게 해서 몇 생을 거쳐서 툭툭툭 크는데 수천 번을 반복하면서 맨날 똑같이 살아. 그래서 이 법을 만든다는 게 중요하고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변화는 내가 작은 것을 성취할 때부터 이루어진다. 그 작은 걸 성취하고 노력하고 내려놓고 공을 들이고 공을 들였을 때 이것을 얻어가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삶이 이 물질계의 근간임을 알고 가야 된다. 내가 변하지 않고 안 되는 거는 내가 뭔가 하지 않았다. 내려놓는 공부도 하지 않았고. 그럼 내려놓는 공부가 확 내려나죠? 자,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면 이게 탁 내려나? 안 내려나죠? 자기 할 수 있는 게 있어. 나는 선을 통해서 했고, 여러분들이 뭐 선이 안 되면 뭐 기도를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아니면 이건 다 부질없는 거야. 우리 대공 교무님이 요새 뭐 어떤 한 언어를 얻었더라고. 본래 없는 땅인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리. 이 얘기를 뭔 얘기냐면,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 공정영지, 진공묘유, 뭐, 무시선, 무처선, 그 말을 해도 이게 내 언어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이건 이론적인 얘기밖에 안 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 언어와 단어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이면의 뜻을 들어야 돼.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이면에 뭔가 오는 그 느낌을 들고 그 느낌을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해 나가야 돼. 그게 자기 경전이야. 그게 공부길이 제일 빨라. 남의 말 흉내내고 남의 말 듣고 그 뭐 뜻을 해석하고 뭐 그 문장을 뭐 이거 아니야. 그거는 어른들의 경지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경지에서 나온 얘기지.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겠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작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담아서 커지면 커지고 커져서 정말 그것이 충만된 사랑이 될 때 그때 인간의 경지를 벗어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길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이루는 거지. 내가 안 된다, 뭐 안 한다. 이거는 뭐냐면 그 분야를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놓는 연습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익숙해져 가지고 부자도 20년, 30년을 돈을 굴리고 노력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몇십억이라는 몇백억이나 몇천억이라는 궤도가 오른 다음에 저절로 돌아가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 건 없다. 그래서 끊임없는 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사실은 진짜 공부. 그게 대종사님 교법이 뭔가 열심히 하라 그래. 뭔가 열심히 하라 그래.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요. 아이고, 주유선 주무님한테 뭐 먼저 왜 그러면 저 주유선 주무님 제 목소리 들리죠? 예. 주무님한테 지금 저기 공간에 저는 미리 갔다 왔잖아요. 한번 수술할 때 갔다 왔는데 병실에는 못 있게 해요. 그래서 바깥에 지금 나오신 거예요. 저쪽에 저 공간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주유선 주무님한테 그래도 병실에서는 못 하니까 어떤 다친 감각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느껴진 바가 있어서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선사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셨어. 그건 주무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주무님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무님의 한 감상을 먼저 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 주무님도 편하게 누워도 되고 따뜻한 데로 나가도 되니까 우리 주무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네요. 네. 거기 병실에는 노트북 켜놓고 제가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말하기가 그래서 급하게 휠체어 끌고 지금 이렇게 다 나왔어요. 큰 소리로 말해도 잠깐만요. 주무님 네.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시나요? 지금 들리는데? 네, 이제 다들 잘, 좀 네.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려요. 네. 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저 토요일에 다쳤어요. 어,
그 원광 선언 대각터 앞에서 잔디밭에서 멋지게 불렀고요. 그러니까 대훈 씨 말로는 참 우리가 임팩트를 주고 왔다. 절대로 널 잊지 않으실 거다 하시는데 일단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토요일에 가서 오후 강연 들었던 게 저는 너무너무 컸어요. 학생 때부터 쭉 다녔지만 이론상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그냥 적어 동그라미 뭐 이렇게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거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원장님 오타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너무나 쉽게 저도 이해가 되니까 남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밥 먹고 9시 이후에 다시 추가로 뭐 더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은 와라 했는데 다리가 똑 부러지는 바람에 부러지는 순간에도 그랬어요. 9시에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픈 통증이 이게 9시에 갈 수 있는 통증이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수술하고 잘 있고요.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근데 아픈데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원 씨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뭐 원망심 내려면 한없이 많겠죠. 근데 이미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뭐 내가 받아야 될 것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하니까 되게 마음 편하고요. 애들도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저희끼리 학교 갈게요. 그래서 애들끼리 음, 학교 가고요. 대원 음, 씨도 생각지 못한 육아휴직을 내서 예, 또 신혼 같은 기분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 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나도 효선님 얼굴 보면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되나, 뭐라고 참 해줘야 되나, 아픈 사람한테 참 아픈 거밖에 없을 텐데, 그랬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겠네. 이미 스스로 다 극복하고 있는 얼굴이라. 그럼 내가 굳이 뭐 극복을 하고 있는 저 얼굴에 내가 무슨 뭘 그냥 할 거야. 그냥 제가 다들 너무 할, 잘해줘서 그런가. 어, 그래. 부의장님이 그 아침에 오늘 이걸 병원에서 열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식사하고 병원 주사 받고 해서 부의장님이 아침에 아까 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무님 이제 못 움직이니까 꽃단장 시켜드리고 분도 발라드리고 저렇게 이쁘게 해드렸는데 이게 옆에 있는 사람도 이게 지켜보는 사람도 크거든요. 그래서 부회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어차피 그쪽으로 마이크가 넘어간 김에. 아, 네. 저 말 잘 들리십니까? 네. 네. 네, 잘 들려요. 네. 저는 그 원광 천원에서 그 아주 큰 기운을 많이 느꼈거든요. 와, 이런 곳에서는 정말 기운이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마음을 모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면 그렇게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면 그렇게 큰 기운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때 뭔가 대립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날 효선 씨가 여러 가지 막 많이 깨달으면서 와, 너무 좋다라는 그 기분을 막 방출을 했었어요. 막 이리저리 막 기분이 좋다고 막 너무 업돼가지고. 그래서 그 좋은 큰 기운 앞에서 이렇게 경거망동을 하다 보니 꼭뭐 벼락 칠 때 피레침 역할을 하듯이 다리에 그렇게 벼락을 맞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이제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놓으라는 이제 그 말씀에 어, 효선 씨가 다치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저도 화가 났었어요. 왜 이렇게 까불다가 다쳤을까? 그 마음이 딱 들었는데 일단은 그 효선 씨가 이제 먼저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제가 화가 났던 기분이 갑자기 확 내려앉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효선 씨를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제가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점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도 앞으로 이제 제가 일을 나가야 되고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고 또이 사람은 어떻게 제가 해야 되고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이게 그 방법만 찾게 되는 거예요. 방법을 막 찾으니까 또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올해 이제 2학년인데 그 육아휴직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음, 거기에서 방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음, 뭐 제가 다쳤다라는 거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원망하는 마음만 생겼을 거고, 아유, 내가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애들도 내가 다 키워야 해야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다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음, 지금 이제 둘 다 얼굴을 보면 너무 너무 좋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내려놓는다라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음. 때아니 휴가를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두 분은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았어. 음, 그렇잖아. 공부가 유의 세계에서도 얻지만 무의 세계도 얻거든. 열심히 살아서 얻는 거 있고, 놓고 비우다 보면 또 얻어지는 게 있거든. 아이들도 등에 업고만 다니다가 내가 얘를 계속 업어야만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어느 날 내가 힘들어서 아이를 등에서 내려놓고 같이 손잡고 걷다 보면 아이를 꼭 업지 않아도 손을 잡아도 애들은 걸어가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면 그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같이 성숙해 가는 게 있거든. 예. 그렇게 삶이 달라져야 내 인생이 조금 더 새로운 게 오거든. 그런 어떤 시기들이 좀 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저기 저는 간병에 대한 것을 벌써 어머니 2년째 간병하고 옛날에 어머니 교통사고 났을 때도 병실에서 한 1년을 살았어요, 제가. 근데 여동생이랑 이게 내려놓는 것과 달리 막상 병수 벌어질 때는 이게 제가 어머니한테 가장 내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 어쩌라고 엄마 그냥 하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부장님 저렇게 저쪽에서 왜 다 내려놓고 오늘 좋은 표정은 하지만 그 지금 뭐 주무님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나오니까 그 행여라도 뭐 어쩌라고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어도 저한테 하시고 주무님한테는 하지 마세요. 주무님 또 다 낳고 나서 너 두고 봐 할지도 모르니까. 한 가지 참 내가 그 아픈 사람들을 나도 아파보고 교통사고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절대로 우리 요진님도 보면 약간 그 굉장히 그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라 어느 정도 안 아프니까 괜찮아 이제 뭐 이 정도 고통을 참으면서 일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막 달라들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 반드시 다리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최대한 조심하고 발을 바꿔야지 그 낫지 않는 상태에서 막 디디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이 뼈가 부러지면서 신경하고 근육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온 상태로 돌아갈까지 기다려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그 비 오는 날 아프다든가 이런 후유증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치료할 때는 급한 마음을 하지 말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줘야 돼. 그리고 그 시간이 효진님한테도 좀 필요해. 그렇게 하지. 음. 아유, 우리 두 부부에게 좀 이따 가서 보겠지만 그 자리는 좀 산만한 자리라 이렇게 조용하고 아늑한 자리는 아니라 우리 두 부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회복하시고 오세요. 오늘은 서사님의 내면의 내려놓음과 외부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물질 세계에서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살아야 되니까 살아내야 되니까 아픈 것도 때가 아픈 것도 제가 저희 우리 호주 김여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문안 와서 가는 지인들이나 교무님들은 한 번 왔다 가면 끝인데 2, 3개월을 견디하는 2, 3개월이 뭐예요? 그냥 견뎌야 되는 나만의 시간이 남아있더라라고 제가 저희 누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누나도 지금 항암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를 끝내고 그 멀쩡하게 산책하다가 그 어디죠? 그 개울가에서 건너다가 넘어져가지고 저번에 돈도 없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그 밥도 못 얻어먹고 거기서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처량하게 있었던 우리 호주 김 여사 오늘은 그 아팠던 경험 상당히 공감할 것 같은데 그때 느꼈던 경험과 아직도 다 안 나왔죠? 지금 견디고 있는 그 심경이나 서사님의 말씀에 반주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하세요 오늘.
너무 길게는 말고. 이런. 마이클, say hello, come. 저기 남편이 아까 샤워하고 나오다가 했는데 혹시 화면에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하이미. Hi, hi. Hi, 마이클. Actually, uh, nothing much special for me, but my sister is coming tomorrow, so I'm a bit interested. 그 호주 와가지고 제가 팔을 다치는 바람에 여동생 만나러 갔다가 바로 비행기 막 수소문해가지고 바로 타고 와가지고 여동생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내일 여동생이 저희 보러 와서 한 5일 정도 머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되고 있다고. 왜냐면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I think in my life I'm a bit used to online meeting people but now, yeah, in person. 그리고 여동생하고도 온라인이나 전화로만 국제전화로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Big sister, good time. I hope. Okay, I think so. I think it'll be good. 알아들었어. 콩글리시가 통했어. 오케이. That's enough. Okay, 예. bye-bye. 그래도 저희 콩글리시가 통했어. 저기 의료 시스템이 한국이 빠르고 좋기는 하네요. 저는 수술을 그날 못했어요. 팔이 부러졌는데 배들이 부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뼈도 부러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뼈도 부러진 거예요. 초각이 나가지고 몸에 이렇게 있었는데 배들이 부러졌더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최악으로 부러졌대는데 수술을 그날 못하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병원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못하고 와가지고 세 번째 날 가서 그러니까 부러진 날이 지나고 이튿날 가서 수술을 하고 여기는 바로 내보내요. 병원에서 안 붙잡고 있어요. 항생제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뭐 한국처럼 병원에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팔이든 다리든. 그러니까 수술하면 바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은 그래도 지금 수술하면 2주나 3주는 이렇게 회복할 시간을 병원에서 머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치료를 하는데 돈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호주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그게. 그냥 수술한 날 응급 환자가 아니면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그 남편한테 안기대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먹고 자고 이런 게 가능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그 수술한 날 바로 퇴원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밥도 못 먹고 오른손이니까 뭐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샤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흘리고 먹고 왼손을 안 쓰다가 쓰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남편하고 수없이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음식을 저기 했던 것 같아요. 반절. 제가 잔소리 남편 후라이 하나를 못했거든요. 계란 후라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삶이 그러니까 남편이랑 저랑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남편이 계란 후라이를 못하고 사는 그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남편도 바꿔야 되고 저도 바꾸고. 그러니까 남편이 워낙 일을 못하니까 제가 그냥 아유 내가 하고 만다.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계란 후라이 하나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프면서 제가 아프니까 남편이 여기 한번 먹으러 가면 다 건강하지도 않은데 너무 비싸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음식도 남편이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안 하던 음식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속으로 너 두고 보자. 막 이랬거든요. 싸우면서 이게 서로가 조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최소한도 뭐 쓸고 설거지 너무 더럽죠. 근데 그 꼴을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이렇게 비눗물에다가 퐁퐁물에다가 이렇게 끄집어 놔가지고 놔요. 근데 이게 장점은 남편이 계란 후라이 하나도 못하는 그 삶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둘 다 인식을 하고 지금은 남편이 설거지도 조금 하고 뭐 음식을 만드는 법도 조금은 배우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배워서 그러니까 남편이나 저나 조금은 그걸 터득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를 음식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 뭐 그런 강제적인 기회가 없었으면 저도 내가 더럽다 병원 가서 있어야지 이랬거든요. 항암 암 수술 받고도 암 수술 받은 날 다음 날 남편이랑 저랑 싸우고 내가 짐을 싹 싸가지고 나 병원 가서 있어야겠다. 내가 더러워서 너랑 해달라고 안 한다. 이랬고 병원에 가서 살으니까 남편이 저한테 케어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호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면서 그 서로가 케어하는 법 그리고 서로가 또 그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한테도 스스로 생존하는 법, 음식을 하는 법 이런 법을 남편이 그래서 100% 나쁜 것도 100% 좋은 것도 없구나 이제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팔을 다쳤는데 안 쓴 만큼 굳어요. 근육이. 그래서 이 안 쓴 만큼 굳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직도 제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참고 견디고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쓰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회복이 한국 사람들 못 참잖아요. 저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안 좋아져. 진짜 눈곱만큼 좋아지거나 못 느끼거나 이럴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참 없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니까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지금도 그거를 견디고 근데 다행히 호주는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물리치료라도 받잖아요. 근데 호주는 물리치료 안 해줘요. 물리치료사 10만 원씩 가서 10만 원도 넘은데 가가지고 있으면 상담만 해줘요. 이러이러한 운동 처방만 해요. 그럼 네가 해라 이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처럼 물리치료를 이렇게 한번 딱 해주면 좋겠는데 한 번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물리치료 한 번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을 안 해줘요. 뭐든지 스스로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혼자서 견디고 혼자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쉽지 않고.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장점이 있긴 있구나. 근데 또 이제 반면에 내 스스로 혼자서 이겨내는 힘은 여기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제가 이해했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유명한 산악가한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에베레스트 산을 너는 이렇게 올랐냐 그랬더니 그냥 거기 산이 있어서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막 내가 목표를 세우고 막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산이 있어서. 근데 그 말을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호주에 와서 보니까 내가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픈 것도 그렇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그냥 제가 그 상황과 사람들 꼴을 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사람이 싫으면 안 만나고 완전 피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피하고 안 만나면 아무도 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내가 사람들을 보려면 거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고 그 꼴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참고 회피했던 그 상황을 여기 와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고 그 사람들을 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상황에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 그게 뭐냐면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정말 피했던 그 사람들을, 그 상황을 내가 여기서 보고 꼴을 봐야 됐는데 그거를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근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뭐를 열심히 하는 때가 아니라 상대편이나 상황을 읽고 그 꼴을 보는 연습을 하는 때인가 봐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그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쉽지는 않지만 물론 안 쉬워요. 한 번씩 막 복개질을 져요. 근데 그럴 때인가 보다 내가 인생에서 이것이 내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짧게 오라니까요. 왜 이렇게 길게 해? 그 서사님 한 그러게 말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지루했겠어요. 아니 죄송한 일을 하지 말지. 죄송한 미안해요. 웃자고 한 아, 얘기. 아니, 제 상황과 감정을 전달하는 게, 음. 그러니까 짧은 단어로 안 됐습니다. 아니 다음에는 조금 더 짧은 단어로 명확하게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깊게 듣지 마시고 서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어, 몰라, 내가 지금 인터넷이 갑자기 끊겼는데, 난, 뭐, 교당에서 뭐가 잘못됐는가 보다 고 기다렸다가 가만 보니까 내 노트북이 와이파이를 얘가 갑자기 못 잡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핸드폰을 들었어. 그러시군요. 이게 갑자기 저기서 뭐가 문제가 생겼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어, 안 보이는데 막 뒤져보니까 노트북이 와이파이를 못 잡고 있네. 이제 핸드폰 들어가가지고 내가 얘기 잘못 들었어. 서사님 그러면 뭐 호주 김 여사 보고 한 번 더 얘기하라고 할까요? 못 들으셨으면? 아니, 제가 말한 결론은요. 결론은, 끝에는 들었어. 결론은 제가 여태까지 싫어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하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회피했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하고 절대 상대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그 사람 꼴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말하지 않았지만 절대 상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 특히 싫어했던 사람이 두 부류거든요. 내가 그 뭐지? 불성실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기 작은 파워를 이용해서 남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이곳에서 제가 그 사람들 꼴을 보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꼴을 그러니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픈 것도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움을 여기서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감당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나한테 있나 보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예,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 그러니까 이것이 나한테 주어지는 이유가 있나 보다. 그 이유가 뭘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막연할 텐데, 막연히 예.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혼의 의식에 들어가 보면 그 분명한 이유들이 있거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있거든. 우리가 왜 굳이 여기 이 땅에 나와가지고, 뭐 쉽게 해서 죄 받으려고 그러면 지옥에 가면 되지. 복 받으려면 천당에 가면 되는데, 왜 인간 세계에 나와서 희한하게 왜 이런 삶을 자꾸 살까? 그리고 이 삶이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우리 모르지만 다음 생도 있고 다음 생도 있고 또 있고 전생 얘기 한번 보면 수많은 생들을 살아왔잖아. 도대체 우리가 왜 살까? 지은 죄를 받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냥 지옥에 가면 되고 지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천당 가면 되는데 왜 인간의 세계에 와가지고 이상한 이 삶을 왜 살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면 음,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없죠. 얼마 전 그걸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야. 요새 아버지들의 가장의 그 삶을 보여줘. 이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사신 새벽같이 나갔다가 저녁까지 들어오고 어떤 때는 막 밤을 새서 일을 보고 그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력이 출중하지. 열심히 하니까 뭐 나중에는 그 집이 횟집을 했는데 일식집을 했는데 워낙 잘하고 아침 새벽에 나가지고 좋은 생선 뭐 신선한 것들 가져와가지고 막 살아있는 재료를 하니까 얼마나 재료도 좋고 맛있겠어. 솜씨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한 달 매출이 4, 5천 원이 나온 거야. 근데 이제 그게 10년 전, 20년 전 일이었거든. 그때 4, 5천이 어마어마한 벌이지. 그러고 이제 그렇게 벌고 열심히 해서 그 돈 가지고 또 투자해가지고 건물도 해가지고 임대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살았어. 근데 집에 가면,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나 아이들이 자기하고 눈을 안 마주쳐. 이게 그냥 아버지가 들어가면 그냥 TV 보다가 쓱 일어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는 자기 일을 하느라 아이들과 대화도 잘 안 해요. 늘 자는 시간에 들어와.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소통이 없어.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 자식들을 위해서 잘 키우려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때는 막 며칠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아무 날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네. 집안 사람들한테는 내가 노력한 적이 없거든.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한 거야. 남자들 입장에서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부인이나 아들 입장에서는 뭐 돈 갖다 준 건 고맙긴 하지만 나하고의 삶이 없어. 아버지가 늘 낯선 거야. 낯설고 안 좋은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걸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있겠니? 지금 그렇게 살면 바로 아웃이야. 어,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영혼들의 의식이 진화하고 있어. 원만한, 원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삶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헤아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도 하고 그들의 언어도 들어보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하면서 이 영혼들의 의식의 바운드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많은 것들에 대한 성숙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뭐 나쁜 짓 하고 좀 비리 좀 저지르고 하면 되지만 지금은 도덕적이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수많은 어떤 그 성숙한 의식을 점점 강요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게 지금 영혼의 진화의 속도예요. 그 것들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영혼의 진화의 속도예요. 그게 가정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그래서 대중사님께서 원만한 삶을 살아가고 한 것처럼 이 영혼이 원만하게 나의 일과 남의 일과 감정과 소통과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한 영혼의 그릇을 만들어지는 지금 그 전환점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예전에 뭐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지구에서 도태돼. 그런 삶을 살게끔 시대가 좀 변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심리학에 가요. 내 에너지의 문제. 내 에너지의 문제인데, 이 에너지를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컨트롤이 돼? 하루아침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딱 돼? 그런 법칙은 물질계에 없어. 그런 법칙은 이 물질 세상에 없는 법칙이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한 거야. 그 대중단이 오죽했으면 유문용 내놨겠어요. 하도 마음에서 안 되니까 마음을 잡아가지고 컨트롤하는 방법이 돼요. 그걸 통해서 성숙하는 이 진화의 세계가 와. 이제는 성숙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와. 그거를 우리가 빨리 봐야지. 빨리 눈 뜨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아침엔 절대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마음을 내려놓으려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해서 얻어진 힘이지. 내가 하루아침에 나아졌다.
푸는데 진리가.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네. 아, 우리 저기 노대훈 부회장님하고 주무님 저 공간이 병실이 아니에요. 그 바깥에 외부 바깥에 너무 추우니까 지금 저분들 안으로 들어가신 거야. 그래서 저분들이 있는 공간이 아마 저기 이렇게 병실 들어가기 전에 그 소파 있는 데 같아요. 아마 불편해서 오늘은 다 듣거나 그러지 않고 뭐 간만에 서주님 오셨는데 우리 서주님 육신은 뭐 저렇게 뼈가 부러지는 고통은 아니지만 저 양반이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닐 때가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어떻게 그동안 그 마음의 아픔, 육신의 아픔을 떠나서 마음의 아픔들은 어떻게 견뎌왔는지 길게 안 하더라도 우리 서주님 말씀 한번 듣고 대법관님 마무리 인사하고 오늘 식사하도록 하죠. 자, 우리 서주님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주님 보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2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데 다들 얼굴이 좋네. 아, 사실 뭐 제가 뭐 이렇게 따로 뭐 준비한 어떤 뭐 그런 어떤 그런 게 없었는데 아, 아침에 그 머리를 감으면서 이런 생각이 그 저 주효성 주무님이 이제 다리를 다친 거를 제가 카톡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음성 교당에서 살림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주효선 주무님께 위로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그 노대훈 부회장님도 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육아휴직도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되면 뭐 인생의 새옹지마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두 분께서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고 부부 같이 뭐 살을 맞대는 부부지만 뭐 이렇게 어떤 뭐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더 두 분이 좀 가까워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또 있고요. 저는 이제 사실 최근에 좀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이게 참 견고하고 처음에 제가 1년 전에 음성교당에 왔을 때는 나름의 어떤 그래도 이, 부처님이 이제 이제 마지막에 열만하실 때 그 아난존자하고 이제 뭐 대화하면서 이제 잠깐만요. 잘 들리세요? 네, 들리는데? 네. 네, 약간 조금 더 크게 해주셔도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럼 잘 들려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음성교당에 1년 좀 넘었죠. 1년 전에 이제 왔을 때는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신앙이라기보다 어떤 좀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 역시 이제 용기를 가지고 왔죠. 근데 이제 1년이 좀 지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이랄까 그게 조금 뭐 어떤 뭐 원인이 있었던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사그라진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좀 힘들더라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조금 회장님께 전화를 한 통을 넣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근데 뭐, 그렇게 해본들, 뭐, 어차피 뭐 집에 있어봐야, 뭐, 하루가 뭐,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하루가 가고 저래도 하루가 가는데, 굳이 뭐 집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머리를 감으면서, 이제 주요선 이제 주무님도 생각이 났고, 그래서, 아, 저, 이렇게 발걸음을 다시 음성교당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음성교당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제가 뭐 1년밖에 안 됐지만 좀, 좀 많이 안 계신데 더 좀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어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은 없는데 좋은 점은 이제 화목하고 가정적이고, 물론 이제 제가 뭐 다른데 어디 다녀봐서 그런 건 없는데, 그런 이제 가족적이면서 뭐 이런 거는 참 포근하고 그런 면이 좋은데, 대신에 좀 겨울이 이제 찾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좀 썰렁하다는 느낌이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어, 어차피 이제 공부라는 거는 아까도 그 서산 이제 교무님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떻게 이게 이제 직업을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뭐 다들 뭐 여기 계신 뭐 회장님이나 여기 노대현 부회장님이나 여기 뭐 중토님이나 다 일선에서 다 이제 일하고 계시고, 저 또한 이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좀 다시 조금 이제 마음을 좀 추스려서 일단 좀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또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이런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또 서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냥 냉혹한 물질의 세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에, 저도 이제 이제 이 건설 일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해, 해 하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들 이제 하시는 일이니까, 어, 그 외적으로 이제 좀 마음을 하여튼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제 조금 저 자신을 다시 추스려서, 조금 이제 어떤 좀 계기로 삼아서 오늘 이제 서사님하고 문답감정으로 이제 계기를 삼아서 좀 다시 어, 좀 내딛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하신 분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네. 고민하신 분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그리고 저도 종교가에서 여러분들보다는 경계가 적을지는 몰라도 저도 제 인생의 마음의 바닥이라는 것도 쳐봤고, 진짜 내 마음의 바닥을 내가 쳐봤거든요. 정말 가라앉고 가라앉아서
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하면 되니까. 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 안 하면서 안 한다 그러지? 뭐 이랬는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모든 것들 심신이 처져서 안 됐을 때 정말 내 마음의 바닥이란 걸, 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했어. 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마음, 하고 싶어도 안 움직이는 마음. 너무나 이 무거운 어두운 이 바위가 안 움직이는. 그래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 움직이지 않는 이 바닷가 같은 이 마음이 있는데, 야, 여기를 어떻게 헤어날까 고민하다가 왜 안 돼? 어떻게 해도 그 어둠이 무거움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때 겨우 어떤 게 뭐냐면 절대로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자. 지금 이 어둡고 바닥을 기고 있는 이 마음에 못난 놈, 넌 이거밖에 안 되냐? 네가 지금까지 공부해놓고 이 꼬라지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상처를 준, 근데 그가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상처를 내가 내 스스로 상처를 주는 순간 아무도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나한테 내가 준 상처는 아무도 치유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간에 나 상처 주지 말고 그냥 나를 죽이지 말고 버텨나가자 하면서 어쨌든 세월이 있어요. 몇 년이란 세월이 있어. 그런 가정들이 다 있더라고. 참, 근데 그때 내 생각에는 공부가 정치된 것 같고, 내가 참 어둠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둠 또한 나한테는 공부가 됐거든. 세상을 이해하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공부가 돼. 그런 어떤 가정들이 있으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고, 다른 사람은 이렇고, 막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 중요한 건 뭐냐?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해요. 지금의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발걸음을 딛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도 결국 인연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고, 사업도 결국 인연을 만나서 사업을 하게 되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공부와 삶이 달라져요. 음.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돼.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혼자는 살 수 없는 세상. 그래서 항상 인연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기다려요. 대중사님께서 예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되면 정전만 붙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다시 이렇게 서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테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가 교단적으로든 모든 세상으로 어려운 시대가 오면 정전만 붙들고 근본만 붙들고 기다려서 인내해라. 반드시 좋은 세상. 근데 그 말이 뭐 그런 값도 있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절대로 나를 상처 주지 말고 나를 지키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인연을 맺어라. 절대로 이 세상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문득 그 말을 내가 그냥 해드리고 싶은데.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수행을 많이 하면은 그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수행을 잘 이렇게 컨디션이 저도 안 좋고 조금 이렇게 몸에 이렇게 몸살기가 심할 경우에는 엉뚱한 기운이 뜰 때가 있어요. 오늘 서주님한테 기운을 딱 댔더니 회장님한테 전화가 그 생각이 탁 떠오르서, 이 양반이 그래도 잘 정리해서 오겠지 했더니 아니야, 나를 그렇게 했어. 맞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다.
오뚜기 같이, 오뚜기 같은 분이. 뭐 서준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런 심신의 경계가 왔을 때 한 걸음 내딛는 공부로 삼겠습니다. 오늘의 문답감정 목표는 마치고 그래도 칭찬 서사님 칭찬 한번